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시장도 위로 아래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시장을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런 타이밍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채팅 상담과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는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은 저희가 차근차근히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일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놓고 출발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시장은 오늘 위아래로 약간 조금 움직이고 있다가 보합권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정도로 약간은 단봉, 진짜로 시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8%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크게 요동을 치거나 움직이지는 않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가 거의 1%에 가까운 상승을 했으나 살짝 주춤하면서 0.9% 약간 내려와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크게 내려갔다라고 할 수는 없는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위로 쭉 치고 올라왔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시가가 떴긴 떴으나 이제 오늘 밤부터 있을 FOMC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은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지켜보고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금리가 올라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0.25%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0.25% 금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뉴스가 되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에서 지금 일련의 은행이 파산되고 있는 이런 사태, 크레디트 스위스라든지 또는 퍼스트 리퍼블릭,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은행들의 파산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부도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인수전들, 그런 현상들을 이 은행들의 문제를 연준은 또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이제 좋게 나오느냐 좋게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움직임이 정해질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그렇게 은행들이 부도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난다는 것을 수습을 잘한 건 둘째치고 문제가 있기는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습은 잘한 게 맞습니다.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발빠르게 대처를 했고요. 그리고 연준이라던가 중앙은행에서도 인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허용을 해주면서 뭔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약간은 잠재워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문제가 있기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큰 은행들이 그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도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새마을금고의 부실률이 지금 너무나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은행, 국민은행이라든가 5대 은행이라고 하죠.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이런 은행들 외의 은행들이 지금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런 은행에서도 갑작스러운 파산 사태, 부도 사태가 남일처럼 스위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실리콘밸리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발등에 불똥 떨어지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일련의 은행의 사태가 단기적으로 문제인가라고 했을 땐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뻔했으나 불을 잘 껐다라고 보면 되고요. 장기적으로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 왜 산불 같은 거 약간 불씨가 퍼지려고 할 때 불을 당장 눈앞에 있는 걸 잘 끄면은 잘한 게 맞지만 건조주의보가 내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체 산이 약간은 그런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지금 상황은 약간 건조주의보 같은 느낌입니다. 아직까지 당장 붙은 불은 껐지만 불이 어디서든지 잘 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러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연준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올 것인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인 거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해결 잘했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연준의 입장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 야, 이거 은행 이거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도 야, 경제 시스템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해놓고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면은 야, 왜 겁먹었냐? 왜 못 올리지? 야, 너희 겁먹었구만. 아니 문제없다고 해놓고 금리를 못 올리네. 라고 시장이 또 의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0.5%까지는 아니더라도 0.25%는 거의 확실하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이후의 흐름도
문제가 없으니까 고금리 정책들을 아마 장기간 유지할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원하는 건 금리 인하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역시나 지수는 실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랑은 달리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또 다시 단기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단기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으로 달려가기엔 여전히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두려워는 하고 있지만 주식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은행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좋고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건 맞는데 주식은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비관적일 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지만요.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길 정도의 두려움은 아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고는 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저는 아직까지 하락이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도망칠 때가 진짜로 비관인 거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비관적인 분위기만 느끼고 있을 뿐 에이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가져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털려나갈 때가 그때서야 진짜로 바닥이 나오는 거고 그때가 비관이 다시 낙관으로 바뀌게 되는 정말 그게 위기가 기회인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아무도 안 팔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시장에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직 안 팔고 아직도 뭐 단타하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올라온 종목들 따라 붙고 계시고 수익 나는 거 그대로 들고 가고 계실 거고 물력이 있는 것도 역시나 에이 올라오긴 하겠지, 본전 오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들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아직까지 바닥을 잡지 않았다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다 팔아라는 것이 아니라 들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 매수가 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건들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또는 오히려 반등 시 빨리 매도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볼 텐데요. 전화를 받으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피코그램은 1,400원에 10% 들고 있어요. 피코그램을 이제 1,400원. 1,400원에 네. 10%요. 네. 일단 이것도 너무 이렇게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때 샀어요. 그죠? 네. 최근에 최악입니다. 예, 맞아요. 최악입니다. 이렇게 사면 안 되는데 최악이에요. 네, 뭐 어찌됐든 최악입니다. 일단은 피코그램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절주라고 해요. 주식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유통 주식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한때 급등이 네. 이렇게 막 나오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어요. 뭐 한 주당 한 주를 더 준다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 주가가 급등한 특징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실적이 아예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런 테마주로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올라오게 된 것은 뭐 정수기 필터를 만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요즘이랑 뭔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네, 정수기 필터랑 상관없이 이제 원자력적으로 얘가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왔긴 했으나 그게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단순히 본다면은 뭐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고 빠졌다가 그게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설거지 단계 들어갔다가 빠져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면 안 되는 종목을 사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악이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거를 몰랐기 때문에 최악인 거고 사실은 모르니까 전화했지요라는 말은 되게 웃긴 말입니다. 모르면 안 했어야지요라는 말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르니까 전화하지 되게 뭐라 하네 하는데 모르니까 전화하는 게 그 떳떳한 말은 아닙니다. 모르면 안 하는 게 베스트였던 거예요. 근데 모르고 하고 난 다음에 저질러 놓고 몰랐다 이러면 문제가 좀 커지죠, 그죠? 네. 사람 때리면 안 되는지 몰랐다. 난 사람 때려도 되는 줄 알았다. 그 사람 때리고 난 다음에 경찰한테 가가지고 몰랐는데요 하면 봐줍니까? 아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로 바로 이어지기도 하고 내 미래가 바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공부가 된 다음에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일단 피코그램이라는 이런 종목 자체가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완전히 이렇게 한 번에 빡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은 잘 없어가지고 지금은 약간 이렇게 반등 나갈 포인트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내려갈랑 말랑 하면서 좀 버티고 있죠, 그죠? 네. 버티고 있다라는 말은 여기서 버텼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쉬었다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려가기가 힘든 거야.
달리다 보니까 네. 힘드니까 숨을 좀 돌리고 또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멈춰가지고 뒤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여기 멈춘다는 것은 반등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지금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반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반등 나오면은 본전 정리해서 빨리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제 올라올지를 모르고 그리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종목은 5,000원 이하까지 좀 내려가야 이제는 많이 내려갔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내려갈 거를 감안하고 각오하고 추가 매수할 것까지 생각을 하고 가져간다면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종목은 아닌데 시간이 좀 많이 뺏길 거고 언제 올라올지 모르다 보니까 가져가는 내내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다면 장기 투자가 맞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쉬었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반등 나가는 게 아니라 쉬다가 또 내려가구나.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손절 자리는 이번 만들어졌던 횡보 구간의 저점이기도 하고 지난번 상한가 언저리 상한가 끝에 왔던 자리가 8,350원 그러니까 8,3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저기에 손절하면은 손절 폭이 좀 크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고가에 샀기 때문에. 네네. 여기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조금 길게 하더라도 이거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저 자리가 무너지면 정리하는 게 좀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차트를 좀 볼 줄 알고 대응이 좀 가능하다면 사실 6,000원까지 떨어진다면 단기 반등이 한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 반등 때 어떻게 탈출 한번 해보세요라는 조언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기엔 그럴 정도의 판단 능력과 실력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8,300원 무너질 때 아프더라도 손절하는 것이 시청자님에게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실적 잘 나왔어요, 대표님? 뭐라고요?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그거 나중에 전화 끊고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네.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에브리본 17,900원에 8%예요. 얼마요?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요? 900원. 17,900원. 제가 수익 중인 상담을 받을 때마다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팔면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매도하고 난 다음에 난 한 20% 정도 수익을 챙겼는데 막 100% 날아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제가 매도에 뭐 완전히 절대적인 신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제가 팔아라 했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살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살까요? 이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건데 사람들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사줄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에브리봇을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언제까지 살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전 국민들 설문조사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TV에 앉아가지고 그냥 차트에 선을 여기 한번 꺼볼까 여기 한번 꺼볼까 아이고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저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그냥 방구석에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준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얘가 보니까 예전에 22,000원쯤 올라오니까 이게 작년 한 중순쯤에 22,000원쯤 올라오니까 빠지더라. 그럼 한 22,000원쯤 올라오면 빠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 22,000원쯤에서 팔아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도라는 것을 정확한 자리에서 최고가를 때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맞출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데 우리가 에너지를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하늘을 날고 싶어요. 공중부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날아지는 거예요. 공중부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죽겠네 하면서 시청자님들 그럽니다. 시청자님 제가 공중부양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가 되질 않습니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시청자님 저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웬만한 가격에 그냥 팔으라고. 그러니까 웬만한 가격에 파는 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꾸 노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르는데 그걸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걸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네. 지금 안 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되는 거 뭐냐면 지금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죠. 팔면 수익이에요, 아니에요? 수익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왜 못 맞추는 걸 자꾸 맞추려고 그렇게 시간을 버립니까? 그래서 지금 알겠어요. 팔면은 수익이 난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딜 팔까라는 걸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고점 라인 때 왔어요. 지난 전고점이라고 하죠. 이 자리에서는 한 절반 정도 팔아보는 거예요. 팔아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절반으로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가져갔다가 지난 그 위에 전고점이 24,000원까지 한 가져가 보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팔아버리는 거고 여기서 내려가면은 지금 절반 판 거 플러스해서 내려갔을 때 내가 야, 난 너 지금 2만 원 깨지면 난 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기준을 정해서 팔면 돼요. 팔고 난 다음에 더 가든 말든 내 거 아니다 생각하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마인드를 먹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매도는 그냥 간결하게 제발 좀 간결하게 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예, 콜마 BNS에 콜마 BNH시고요. 네, 그 32,000원에 20%입니다. 36,000원에 20%요. 32,000원이에요. 42,000원이요. 네, 32,000원. 일단 콜마 B&H라고 하는 요 회사를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요. 왜냐하면 네. 지금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냐면은 아까 이제 에브리봇을 제가 상담할 때 사람들이 자꾸 사주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주가가 올라오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들고 있는 사람들조차 자꾸 손절하고 꼴배기 싫어가지고 팔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사람들이 이거를 관심을 가지지 않고 좋다고 생각 안 하면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요.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관심 가지면 주가가 폭등하게 되어 있는 게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네. 이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콜마 B&H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화장품 그죠? 화장품 만들고 건강기능식품 예. 만들고 이런 건강, 것들을 하고 있다고 예, 보시면 맞습니다. 되는데 이런 쪽에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2차 전지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 2차 전지제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열광이 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기 다 몰려 있는데 여기가 인기가 있을 리가 지금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콜마 B&H라던가 이런 걸 사시거나 또는 이런 걸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담하면 이럽니다. 아니 이런 거 왜 샀습니까? 이런 건 지금 올라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2차 전지라던가 AI 관련주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추천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뭐 또는 종목 토론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 들어가게 되면은요. 대부분 그래요. 한국 콜마 H 이런 거 뭐 화장품 업체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얘기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일단은요. 대신에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올라가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이 종목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인내심과 시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저는 가져가도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홀딩 하셔가지고 지금 22,000원짜리까지 내려왔을 때 지난 전저점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지켜진다면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게 3만 원부터 2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을 잡을 거거든요. 그렇게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서야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요. 그러니 이렇게 바닥 잡을 때 3만 원 들고 있으면 마음고생만 심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자리까지 올라오면 빠지니까 맨날. 네. 그러면 이런 종목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낮추고 올라가면 팔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날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네. 크게 나기 시작하는 납니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기까지를 바닥권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단 22,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수가 만약에 약간 불안해진다면 저는 이게 지금 인기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22,000원 한번 무너뜨릴 것 같거든요. 그럼 밑으로 떨어졌을 때 한 18,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정도까지 빠지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한 30%에서 40%까지 늘리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렇게 늘린 다음에 이거를 사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중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수익 내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나올 때까지는 그냥 밀어붙일 줄 알아야 됩니다. 불도저 같은 생각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칼을 뽑았으면은 무라도 썬다라는 느낌으로 내가 콜마 B&H로 수익 내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나는 니로 수익 끝까지 내고 나올 거야라는 마음으로 이건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중간에 중도 하차해가지고 손실만 남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은 18,000원 이하에서 추가하며 사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알체가 얼마 정도 이렇게 자꾸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저 16,000원에 5%요. 네. 이것도 쓸데없이 최근에 따라 붙으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따라 붙으면 매매했을 때 수익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하잖아요. 이거 AI 관련주로 급등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한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하시기에는요. 시청자님의 실력이 일단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 보면 실력이 없는데 욕심만 많은 친구들을 보면 어때요? 아주 기특해 보이고 대견해 보이고 아주 자랑스러운 친구입니까? 아니면 한심해 보이고 답답하고 뭘 그렇게 욕심을 내지라는 생각이 드나요? 답답해요. 예, 후자잖아요. 그죠? 네. 제가 어르신들과 상담을 할 때 어르신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깨닫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주변 젊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미 했던 조언들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력도 없는데 따라 붙어 있으니까 이게 수익이 날 턱이 없어요. 오히려 괴롭고 손실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실력이 없는데 욕심만 있는 거예요. 단타라는 것은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는 기업이 올라왔어요. 그 말은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네, 적자가 나는 기업이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사게 되면요. 안 좋은 물건을 굉장히 비싸게 사서 거기서 지금 단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물건이 아니라 거품이 끼어있는 물건 가지고 거기서 100원이든 200원이든 3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 잠깐 단기적인 마진 한번 노려보겠다고 들어가신 건데 그러면 이거를 잡고 만약에 장기 투자하겠다고 물려버리시면은 답도 없는 종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거 대응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냅두고 지금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지금 시간만 보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오늘 사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더 문제죠. 오늘 사고 전화해도 문제고 지난번에 사가지고 전화해도 문제입니다. 왜 대응을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럼 대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상담자의 자세로서 상담자로서 해줄 수 있는 딱 최고의 말은 빨리 매도하시고 접으세요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꼬마애가 8살 꼬마애, 5살 꼬마애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 겁니까? 일단 내리라고 할 겁니까? 전 지금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략 매도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지금 여기서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차트상으로요. 네네. 단기 네. 급등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수익이 나도 독이에요. 시청자님한테는. 여기서 수익 나버리면 되네 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번엔 더 큰 돈으로 더 위험하게 더 심각한 일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수익 쫓아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그 수익을 챙기지 않는 게 시청자님 미래를 위해서 좋다. 돈 욕심이 나겠죠. 수익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홀딩하고 싶겠죠.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알아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략 매도 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많이 잡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 주 강연회 또 언제 어디서 열리게 되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강연 많이 잡혀있죠. 저는 광주와 대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제가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 KW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다른 지역마다 다 우리 멘토님들이 다 가셔가지고 강의하시니까요. 4인 4색의 또 매력을 느끼시러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또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지금 또 유튜브 채팅창에 분명 올라와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휠라홀딩스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45,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더 떨어지면은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지금은 탈출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휠라홀딩스는 제가 상담을 몇 번 했어요. 이 자리에서 내려와 있을 때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상담했고 올라왔을 때도 상담하셨던 분들께 이제 매도 슬슬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45,000원에 매수했다라고 하면요. 올라와도 내 본전이 아니다 보니까 니도 저도 아니었겠죠. 근데 일단 휠라홀딩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올라온 것은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올라왔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전 다시 올라가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락 추세대로 맞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경기라는 것이 사람들은 경기를 자꾸 무시합니다. 투자를 할 때 경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왜 투자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인 차트를 보는 단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장기로 들고 갈 거면 당연히 경기라는 걸 반드시 봐야 돼요. 이거는 모든 투자자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기업은 경기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휠라홀딩스가 하고 있는 업이 뭔가라고 하면요. 우리 휠라 하면 또 다 알잖아요. FILA 해가지고 그죠? 필라 그죠? 옷부터 해서 골프, 의류, 그런 것들 만들고 있죠. 경기가 지금 침체기고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의 이자를 내기 버겁다 보니까는 돈이 점점 줄게 되고 인건비가 잘 안 올라가는데 물가는 오르게 되고 먹고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돈이 자꾸 나가는데 내가 지금 여유 자금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 여유 자금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연 옷을 많이 살까? 옷을 앞으로 많이 팔까라고 한다면 조금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로 들고 가면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 장기로 내가 한번 고생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아래쪽으로 조금 깊게 빠질 것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추가 매수를 지금 조금 떨어진다고 추가 매수를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 이번 상승 때 매도를 해가지고 다음 하락 때 경기가 죽고 재고가 많이 쌓이고 소비가 줄었지만 결국 경기는 다시 또 회복이 되니까 다시 소비가 늘겠지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사가지고 그 성장기를 같이 함께 하는 건 몰라도 지금 침체기를 함께 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왜 사서 고생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휠라홀딩스를 45,000원에 사셨지만 안타깝지만 사실 이번 반등 때 조금 매도하시는 게 맞았고요. 지금 이제 5% 정도 밀리고 있지만 여기서 단기 반등 조금 나와줄 수 있습니다. 아직 하락세가 끝난 건 상승세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4만 원까지 올라온다면 또는 그 언저리까지 올라온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추가하면서 할 거면은 아예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저점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아마 좀 오랜 시간 추가 매수도 안 하고 그냥 홀딩하고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것까지 지켜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좀 힘들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줄이는 쪽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지금 한국조선해양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76,180원에 15% 샀다고 하는데요. 많이 싸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더 살까요? 라고 하셨는데 더 살까요? 라는 질문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그 질문인데 욕심입니다. 질문 당연한 거네요. 그렇죠? 자, 질문인데 욕심입니다.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을 지금 가격이면 사실 싸게 사신 거예요. 근데 이 싸게 산 자리에서 이 회사가 지금 적자 극자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적자를 일으켜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제 경기 침체라는 말을 아까도 다시 이야기하지만은요. 조선업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조선업종들,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조선, 물류 이런 쪽, 해운 물류 쪽으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얘들이 지금 해양 플랜트부터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물류가 점점 안 되기 시작할 텐데 물건도 많이 안 팔리기 시작할 텐데 배가 많이 필요할까?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죠. 배가 이제 수출도 많이 필요하고 배가 많이 운행이 되면 노후화가 되니까 그때마다 수리도 필요할 거고 새로운 배도 필요할 거니까 그때 발주가 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요. 경기가 지금부터 하강이 된다고 했을 때요. 보통 이런 경기 하강기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2, 3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얘들이 얼마나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저는 수주는 많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저가 수주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한 번 더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사실 이런 기업들이 다시 또 과거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 하면은 약간은 테마성으로 엮이지 않는다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세력들의 마음이겠죠. 테마를 만들 것인가 뉴스를 만들 것인가 이거는 세력들의 마음이고 이걸 홀딩하고 있는 큰 손들의 마음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 그렇게 불확실한 희망을 빼고 본다면은
그냥 뭐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저점이 잘 샀고 굳이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정도 가격에서는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등 나올 때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박스권 아래쪽에서 원형 바닥을 만드는 그 단계가 될 텐데 원형 바닥을 만든다고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원형 바닥을 만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폭등하면서 원형 바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형 바닥은 보통은 지금 도구가 좀 어려웠네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횡보하는 구간들에서 막 약간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저렇게 올라간다고 예를 든다면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올라갈 때인 9만 원대에서는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게 맞고 지금은 더 산다는 개념보다도 저점이 무너지면 일단은 판다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점이 무너지면은 7만 원 될 텐데 저 자리가 무너지면 일단 비중을 줄이시거나 팔고 다시 사는 방법 또는 내가 현금이 좀 많고 15% 비중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은 내려갔을 때 더 사야 되겠죠. 7만 원이 무너졌을 때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냥 욕심일 뿐인 거고 확실하게 전략을 짤 거면 6만 원이나 그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효과가 훨씬 더 크고 좀 더 좋은 거지.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 사는 거는 저는 개인 투자자들 머릿속에서 반드시 지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홀딩 의견으로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세경 하이테크인데요. 세경 하이테크고요. 14,260원에 10%요. 네. 잘 사시고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왜 안 팔까요? 뭐 더 갈까봐? 어제 보니까 제3자 뭐 대증 유상증자 한다고 나와서요. 그래서 이제 더 갈 것 같으니까 못 팔죠, 그죠? 예. 그래요. 궁금해서 뭐 전화드렸어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좋은 네.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말이기도 해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하면 일단 시장에서는 어쨌든 특정 인물이 사게 되고 돈이 저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좋은 이슈로 보게 됩니다. 근데 네. 이 이슈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가 보장된 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나오면 최소 50%까지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네. 삼자 배정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르는데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맞추려고 하는 거는 뭐 하는 걸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정말 좋은 거라면 상한가가 갈 것이고 점 상한가까지 갈 겁니다. 더 갈 거면 아주 세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올라가다가 약간 힘이 좀 빠지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착안을 해볼 때 수익이 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챙기지 못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수익 중인 거에만 환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익을 팔아가지고 생기는 돈에 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내 돈이 생기는 거지 매도하지 않으면 돈이 생기질 않아요. 예. 돈이 불어나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돈을 불리려면 매도를 깔끔하게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익 중일 때 매도하면 돼요. 그럼 지금 수익 중이에요, 아니에요? 수익 중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까지 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 중이에요, 아니에요? 수익 중이에요. 그럼 수익 중일 때 매도를 하면 될까 안 될까? 매도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예. 계속 고집을 피워요. 개미들한테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가 이렇게까지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수익 중일 때 파세요. 수익 중일 때 파세요. 어디까지 올라갈까 맞추지 말고 제발 수익 중일 때 파세요라고 정말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래도 맞춰주세요. 이러거든요. 욕심이겠죠. 욕심이죠, 그렇죠. 자기 욕심을 못 감추는 걸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보여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 욕심 이렇게 많고 자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하고 있는 건데. 예.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께 어른다움을 좀 보여주세요 하는 게 자제심. 따라해보세요, 자제심. 자존심이요. 이 정도 수익 봤으면 됐지. 뭘 또 노려요. 여기서 다 팔지 마시고 절반 정도만 매도하시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가 남아있고 그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사면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난 절반 팔았는데 나머지로 또 이렇게 수익을 보게 해주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얼마나 어른다워 보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근데 예. 이렇게 올라올 때 예.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3살 꼬마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저는 올라올 때 네, 여기서 네.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18,000원대까지 한번 들고 와보시다가 아니면 자제하고 딱 나오는 그런 자세로 투자하신다면 앞으로 이렇게 수익 날 때 챙길 수 있는 투자자가 되겠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CJ ENM이고요. 네.
84,000원에 10%요. 84,000원에 10%요. 예. 어떤 게 고민이신 거죠?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고민이고요. 앞으로 평생 머릿속에서 추가 매수라는 단어를 좀 삭제시켜 버리세요. 아, 네.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요. 추가 매수는 그냥 대충 조금 이거 보니까 제가 84,000 샀는데 오늘 83,200원이네. 그럼 추가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 빠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하면 망해요. 네. 그런 기준으로 하면 무조건 100% 망해요. 그냥 패가망신이 그냥 정해져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아무리 남이지만 시청자님 그 옆에 누가 지나가고 있는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으면 남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갈 겁니까? 아이고 왜 글로 갑니까? 하고 말릴 겁니까? 말려야죠. 제가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 지금 네. 그런 식으로 하면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가기 때문에 말려드리는 거예요. 남이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얼굴도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추가하면서 하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면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남의 상담을 보면서 공부를 하라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전 상담 방송을 하면서 한 사람당 상담 시간이 좀 긴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알려줘도 사람들 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냥. 시청자들이 내 말 안 듣구나. 그럼 나도 말 안 들을란다. 내 할 말만 해야지 하고 하는 그런 상담자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무너지거나 추가 매수를 안 하면 이거 내 본전 찾기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추가 매수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의 수준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삭제해버려라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삭제를 하지 않으면 아무 때나 추가 매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네. 별거 아닌데. 네. 추가 매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추가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 네. CJENM이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이 종목이 저점이 무너뜨리는 이 71,000원, 81,000원 있죠. 저거 무너지고 네. 난 다음에 저기서 무너졌다고 추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저점 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지난 차트에서 우리가 흔적을 찾게 된다면은 한 53,000자리가 될 거예요. 자, 예. 84,000 샀는데 53,000까지 떨어지면은 추가하면서 안에서 탈출이 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83,000 샀는데 53,000까지 떨어지면 예. 30% 이상 손실인데 그거 추가하면서 안 하면 상한가 가도 본전이 아닌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내 매수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낮춰야 돼요. 주가가 내려간 거에 따라가지고 맞춰가지고 좀 낮춰주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쓸데없이 추가 매수 하다 보니까 위에서 비중만 많아지고 내려갈 때 아이고 큰일 났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예, 추가 매수가 뭡니까? 네. 추가로 더 사는 거를. 추가 매수 몰라요 해야지. 예, 잊어버려요. 추가 매수가 모릅니다. 뭡니까? 모릅니다, 저는.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잊어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런 CJENM과 예. 같은 이런 종목을 사게 되면 좀 느려요. 매수가 예. 지금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추가 매수 안 해도 좋고 너무 좋은데 너무 잘 샀고 예. 비중도 10%로 너무 잘 샀고 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 하려고 하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추가 매수는 잊어라, 기억해라.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5만 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어요. 그냥 내려가면은 더 사버리시면 돼요. 그때는 과감하게 30%에서 40%까지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비중이 이렇게 천천히 10%만 들어간 것도 너무 잘하셨고 지금 매수가를 남들은 다 위에 사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물려가지고 전화 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내려갔을 때 사니까 얼마나 바람직하고 멋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멋진 투자자예요. 너무 잘했고 좋은데 예. 추가 매수를 1% 2%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 태도와 그 습관은 나중에 이렇게 아무리 잘 샀다 하더라도 나를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돼요. 그러니까 제발 추가 매수는 안 한다 생각하고 있다가 와, 이 정도는 진짜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싶을 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하고 계시다가 혹여나 6만 원, 예. 5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바로 덜컥 매수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세요. 멘토님, 이제는 CJENM 이거 추가하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 저도 그럴 것 같네요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대덕전자요. 대덕전자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22,000원에 10%입니다. 22,000원 10%요. 네. 어,
일단 대덕전자는 테마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요즘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 AI 챗봇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챗봇 GPT-4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분명 인공지능도 뇌가 필요할 거고 그 뇌는 결국 반도체 아니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대덕전자도 지금 이렇게 보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얘가 시세를 한번 낼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금 반도체 테마들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가요, 안 가요?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뉴스가 이거를 올리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내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들이 뉴스를 내주고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 종목 올라간다, 안 간다? 그들이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올라간다, 안 간다? 올라간다. 운전기사가 운전하지 않으면 버스가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그들이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올라간다, 안 간다? 간다. 그들이 운전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뭔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지금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안 간다니까요. 버스 기사가 올릴 생각이 없으면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아직까지 뉴스가 나오질 않고 있고 여기저기 엮여 있질 않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힘든 과정에서 차트 움직임을 우리는 봤을 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은 2만 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22,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3,000원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시청자님이 22,000원 샀으니까 유리한 자리입니까? 불리한 자리입니까? 2만 원부터 23,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22,000원이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좀 유리한 것 같죠?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계속 긴장을 하셨는지 전화가 잘 안 들리십니까? 네, 잘 전화가 잘 안 들려요. 들리시죠? 제가 다시 한번 들려볼게요. 자, 시청자님 TV 보고 계세요? 예. 네. 자, 빨간 선으로 지금 최근에 만들어져가지고 이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12월부터 지금까지요. 4개월 동안 보니까 빨간 선 안에서의 쌍바닥을 만들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시청자님 매수가는 까만 선입니다.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한 것 같은데. 아, 유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사셨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되게 불리해 보이거든요. 돈 벌려면 아래쪽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 요 위에가 유리해 보이군요. 저는 되게 불리해 보이거든요. 위쪽에서 하면은 내려갈 자리가 되고 아래쪽에서 하면 올라갈 자리가 되는데 아, 여기를 유리하게 보시면은 이제 위험합니다. 앞으로 보는 눈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 불리해 보이거든요. 이 자리에 왜 샀지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래쪽에서 올라갈 때 지금 23,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뉴스가 나오질 않으면 이 종목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3,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뉴스가 없으면 뭐 해야 될까요? 또 다른 거 매수 이야기 하실 건가요? 손절을 해야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한 개 드디어 맞추셨습니다. 매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을 때 23,000원 올라왔을 때 만약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 반도체 관련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 저기서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일단 팔고 2만 원에 다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2만 원에요. 예, 2만 원에 다시 들어갔다가 2만 원이 무너지면 손절하고 2만 원에서 지켜지면은 올라올 때 다시 득을 보는 형태로 단기적인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긴장을 하셔가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판단을 잘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올바른 판단하고 계신 거라고 한다면 제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지금 잘못된 건지. 그걸 깨달는 그 순간 시청자님 아마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CS인들을 샀는데요. 예. 아니, 조금 올라가다가 또 빠지고 저번에 좀 먹었는데 못 팔아가지고 이번에 네. 지금 팔아야 된가 여쭤보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68,000원에 10%요. 올라갔을 때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네, 그럼 들어가는 먹었는데 게 뭐 어쨌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팔아야지 먹은 거고 수익 낸 거예요. 안 팔았으면 수익이 아니다. 수익이 아닙니다. 팔아야 수익입니다.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닙니다. 팔지 않고 수익률이 올라갔네 말네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팔아야 수익이에요. 팔지 않으면 뭐라고요? 수익이다 아니다? 손실 있죠, 뭐. 네, 그냥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투자 중인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났었는데요, 어쨌는데요. 이거 전부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는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은 주식은 올라올 때 팔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팔기가 억울해요. 아니 내가 75,000원까지 올라갔을 때도 안 팔았는데 지금 이 71,000원에 팔려고 하니까 억울하니까 즐겁습니까?
억울하지. 7만 5천 원 올라왔을 때 내가 안 팔았는데. 그러니까 그래. 제발 올라올 때 팔아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주식 강의를 해드리고 주식 교육을 시키고 해보니까 올라갈 때 팔지 않았는데 내려갈 때 팔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이렇게 안 판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본전이 무너지고 내려가면 그냥 물려가지고 손실로 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수익 중이었는데 안 팔고 손실까지 가서 팔게 될까를 생각해보니까 수익 중일 때 안 팔아서 그래요. 모든 기본 그래요. 원인은 수익 중일 때 안 팔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직까지 시세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CS 윈드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풍력 발전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요즘에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그런 네. 상태에서 7만 5천 원, 8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번에는 팔아라, 가져가라. 네. 팔아라는 팔아야 말일까요? 되는 거죠? 저 가져가라는 말일까요? 아, 7만 원짜리인데 가면 팔아라는 예, 뜻이죠? 다 팔지 마시고 절반 정도 파시고 나머지는 8만 원까지 욕심을 좀 내봐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팔고 욕심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팔고 좀 절반이라도 3분의 1이라도 좀 팔고 욕심을 내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욕심 내다가 이렇게 막 말짱 도둑 돼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어. 이거는 제일 없어 보여요. 아시겠죠? 아니 수익 났을 때 팔지 왜 그래요 하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근데 팔았다 하면은 손가락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네. 남들에게 그럼 비난받지 지금 안 않도록 팔고 가져가도 투자한다 되는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네네. 7만 5천쯤 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는 뭐 가져가네 마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뭐 해라? 네. 팔아라. 네, 절반 정도 네. 매도 의견 드리고 나머지로는 고점 돌파하면 8만 원 돌파하면 9만 원대까지 한번 시세 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로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LB 제약이요. HLB 제약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가 31,500원에 10%예요. 31,500원이요? 네. 네, 31,000원은 아닐 것 같고 13,000 뭐 이런 건가요? 아니, 13,000. 네, 13,000이겠죠. 그죠? 3만 원 이상 올라간 네. 적이 없어요. 네. 31,000원까지 간 네네. 적이 없어가지고. 네, 네. 13,150원이요. 13,150원이면 산지 얼마 안 되셨네요. 아우, 몇 번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니요, 몇 번 지나간 게 아니고 뭐 산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네네. 뭐 지금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를? 제약이 하도 앞으로 좋다고 그래서. 제약이 좋긴 한데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제약 바이오 중에서 신약에 대한 어떤 테마주로 움직이는 이런 기업들보다 실적이 탄탄한데 올라가지 못한 기업들이 있어요.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한미 약품이라든가 뭐 종문당이라든가 기업 실적은 정말 좋은데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제약 네. 바이오가 좋다고 하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뉴스만 풍기면서 뭐 신약을 하나 만들 거네 마네 하면서 실제로 네, 돈은 네. 벌도 못하고 뭐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이상한 테마로만 엮여가지고 급등하는 이런 기업들이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기업들이 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급등하고 이런 끼가 있기 때문에 한번 튀어오를 때 짜릿함은 줄 수 있는데 강원랜드라든가 이런 데 가서 도박으로 중독되는 사람들 보면 그 짜릿한 한 방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은요. 짜릿하게 하면 안 돼요. 꾸준하게 네. 안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돈을 불려가는 네. 거잖아요. 그죠? 도박을 네.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방 노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HLB 제약이라는 이 기업은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샀을 때 뭐 대응을 하면 안 되는가, 바로 팔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고요. 내려갈 때 손절을 좀 칼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13,000원이 무너지거나 지금 13,150원에 샀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여유가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12,000원짜리가 무너지면 좀 손절하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12,000원 무너지면 손들 칼같이 하시고요. 만약에 뉴스와 네. 함께 급등이 나오면 한 17,000~1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욕심내지 마시고 한 15% 이상 수익권에서 빨리빨리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단기로 매매하셨다가 수익 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권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좀 매도하세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매도하셔가지고 챙겨놔야지 내 것이 되는 거고 다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번 한 방에 내가 모든 걸 걸지 마시고 다음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